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난사판, 눈으로 볼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김 전 차관은 틀림없더라. 그래서 저는 잘 아시다시피 박영선 후보자와 항상 공유를 해요. 뭐든지. 그리고 법사위 하면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꼭 제가 기승전결하자. 그래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치고 나가고 이런 걸 해서 유명했는데, 내가 칠 테니까 슬쩍 운을 뗄 테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에 순서가 돌아오잖아요. 그때까지 기자들의 관심을, 국민 생중계 때는 국민 관심을 끌어놓자. 그래가지고 팍 터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질문하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제 청문회는 이용주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혔고, 또 박영선 의원이 하필이면 박지원 대표는 더 많이 봤다 하니까, 제가 어제 TV조선 강적들 녹화를 한 4시간 이상을 하는데, 그리고 KBS가 전화가 한 30여 기자들한테 전화 와서 일단 내가 SNS로 올리고 그 기자들한테 다 리턴콜을 했어요. 그래서 SNS에 부족한 것만 나한테 질문을 해라. 그래서 끝난 겁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한 그러한 것들이 다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했을 때 동영상을 보면 황교안 장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은 황교안 장관의 말은 속기록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법사위원장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법무장관의 권위와 법사위원장으로서 장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장관은 김학, 이제 그 속기록에는 의자가 안 나와요. 김학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다 알 겁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당시 황 장관은 눈을 미묘하게 깜빡이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게, 국회 동영상 회의록을 보면은 클로즈업된 사진에서 두 분, 박영선, 황교안, 거기서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난 안 올려놨는데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보면은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뭐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내 판단이지
그래서 내가 늘 법사위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속기록이 안 나오니까 말을 해봐라. 그렇게 하는데 고경선 위원장은 안 했더라고요. 내가 더 의정활동은 잘 안 하고. 그 그거예요. 차관이 임명되기 전인지 언론 보도 나오기 전이었는지 그게 약간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뭐가? 동영선 위원장이 황 전 장관에게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이고 동아일보 3월 19일 보도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가 조금 책임. 지금 보면요, 예,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3년 3월 초 건설업자 윤모 씨 별장 성접대 및 동영상 촬영 의혹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3년 3월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3월 15일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언론에서 별장 동영상 보도는 3월 21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선일보 김학의 차관 실명 보도를 하게 됩니다. 3월 21일 경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김학의 법무차관은 사퇴를 해요.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경찰 검찰업자 윤중천 소환조사 후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을 했고 검찰이 발열을 하게 됩니다. 7월 경찰 검찰의 김학의 성폭력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검찰에서 김학의 소환 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윤중천 건설업자는 추가 기소를 합니다. 7월 8일, 2014년 7월 8일 피해자 이모 씨가 여성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년 1월 검찰은 김학의 재수사 후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고 7월 법원에서는 재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사건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금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공개 소원을 했고 문 대통령께서 철저한 지명을 수사를 해라 하고 했는데 제 얘기입니다. 저는 2013년 3월 22일 그러니까 3월 21일 날 김학의는 사퇴하는 거예요. 3월 22일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 저널에 출연을 해서 법무차관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명해서 검찰과 공직사회 전체에 먹칠을 했다.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인터뷰를 합니다. 2014년 4월 1일 채널A 박종진의 캐도남마에 나가서 제가 이 동영상 의혹에 대해서 내가 직접 봤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3년 7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현재 검찰에서 100일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또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거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그거를 따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찰청장한테 따질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 이거죠.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얘기를 했고 2013년 9월 16일 국민 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서도 그러한 뭐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박 관련 인터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 이때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다가 왜 검찰총장 문제에 갑자기 검찰을 그것도 법무부에서 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뭐 2014년 7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장관한테 한 것 이런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뽑아낸 자료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카피를 해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 법사위원들은 기승전결 서로 한다고 했잖아요. 2014년 4월 17일 서영교 의원이 2013년 6월 17일 박영선 서영교 6월 20일 서영교 서기호 7월 1일 박지원 9월 16일 신경민 11월 13일 신경민 7월 10일 2014년 7월 10일 박지원 서영교 14년 7월 10일 서영교 이런 게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시점이 되게 궁금한데요. 시점 궁금한 게 딱 두 가지인데 지금 박영선 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장관일 때 만났다는 시점이 3월 12일 이후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사퇴하기 바로 직전인 한 15일 직전일 거예요. 3월 한 11일부터 15일 사이 뭐 이 정도일 것 같고 일단 그 시점이 바로 그때 네. 그때 만난 일정은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예. 12일에서 14일 사이인가? 예.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 그것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일정이지 저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말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박영선. 그게 인사로 방문을 하셨던 건가요, 황교안? 그렇죠. 그- 그날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의장단이나 법사위원장, 우리 법사위원들을 방문했을 거예요. 장관 했어요. 그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CD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정자 신분, 지명자 신분이 아니라 장관 신분. 장관 신분일 거예요. 13 3월 11일 날 황교안 장관 취임했고 임명됐습니다. 김학의 차관은 3월 15일 날 임명이 됐고 그래서 박영선 내가 이제 박영선 의원하고 저는 그 다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제 기억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나는 게 나는 처음부터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섞여 놓으면서 가셔서 내가 모른다 한 것은 법사위원장실에서 CD 내용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CD를 이거다 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이것은 나는 모른다 했어. 그런데 이제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낄낄낄 거리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그분이 할 거예요. 생략. 만남 직후에 그럼 전화를 받으셨어요? 직후지 그 후겠죠. 당일에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날 당일에 만나고 나서 바로 전화. 글쎄 그날인지 아니 지금 제가 치매 일기인데 7, 8년 전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해. 이 정도 기억하는 것도 내가 천재니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 외에 황교안의 어떤 반응이 그건 나 못 들어봤어요. 또 하나 궁금한 시점이 하나 더 있는데 경찰이 공개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했던 게 3월 18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수사기획관이나 그 뭐 그때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동영상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대표님께서 3월 초에 경찰로부터 그거를 확보를 하셨으면 약간 시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알 일이 아니에요. 검찰 고위 간부는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저보다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떠들어달라 그런 의미니까 내가 뭐 경찰이 발표한 것은 내 허락 받고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몰라요. 아, 그 영상을 입수하신 게 경찰 고위 간부인가요? 검찰 고위 간부? 경찰 고위 간부. 혹시 수사팀 여기 읽어봐. 자꾸 말 꼬리 잡아가지고 실수하게. 아니 수사팀 그래 내가 또 검찰 고위 간부 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경찰 수사팀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상을 확보한 게 3월 20일이고 그 다음 날 김학의 차관이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받으셨다는 나는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내가 3월 초로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뭐 경찰에서 내사 단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소문이 났어요. 혹시 경찰에서 그분이 그 수사팀에 수사 라인에 그것은 묻지 말고. 경찰에서 검찰이 잘 안 하니까 좀 서두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하면은 이제 경찰도 또 안 좋고 그런 그 직접 어딘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그런- 의미 그런 척하면 입만 그 만약 그런 적은 없었나요? 황교안 장관이 3월 11일 날 임명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그 바로 권재진 장관 전 장관이랑 좀 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권 전 장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 이 김학의 차관이 첫째는 검찰총장으로 간다 하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저는 차관이 되는 것을 제가 분명한 것은 그래서 내가 3월 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검찰총장 청문회니 때 날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했는데 이제 황교안 장관이 되고 차관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풍문에는 제가 물었든지 안 물었든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차관이 오는 것은 굉장히 달갑지 않게 싫어했어요. 왜? 고등학교 1년 선배에다가 대통령이 차관을 임명하니까 그런 농담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장관이 차관 결제 맡겠네? 허수아비네? 이런 식의 농담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뭐 장관한테 했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나요. 당시 만난 자리에서 네. 황교안 대표님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택이 없는 거는 한번 봐야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게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듣고도 아무 조치를 안 하신 걸로 보시는 그게 이제 그 보도도 나지만은 응? 박근혜 대통령은 대포고 하니까 그 필요 없다 임명하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인사검증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의 심기를 검증해가지고 따라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지. 그때 혹시 그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게 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데 뭐 묵살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그런 적은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는데 그 영상 보셨을 때 딱 한눈에 이게 김학의 차관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정도의 화질이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사진이 더 선명합니다. 사진. 그 영상 예, 아무튼 우리가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답변할 수 없으니까 요즘 또 잘못 걸리면
여성단체에서 혼나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 더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산에 검사들 룸사롱 사건이 있었어요. 룸사롱 사건이 있는데 거기 소위 장모 검사라고 있었잖아요. 그 장모 검사가 MBC가 그때는 아주 해방구역이지. 별거 다 보도요. 교수하고 검사가 오면은 아가씨들이 팁을 배로 줘야 들어가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들하고 룸사롱에서 놀아나는 것을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보고 그것도 박영선 원하고 둘이 내가 야 이런 게 왔다 했더니 나는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자기 주세요. 그럼 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보한 사람은 왜 안 하냐? 검찰 간부가 무서워서 안 하냐? 하니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뭐 특정사를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은 그때는 MBC가 뭐든지 보도해버린대요. 이걸 MBC하고 오마이뉴스에 제공을 해가면은 그분들은 기자들이라 아주 그 난삽한 그런 동영상을 잘 처리해서 보도를 할 것이다. 그래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MBC하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해가지고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지검 검사장도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둘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면에 안 나섰지. 제보받은 영상하고 사진 같은 건 버리셨나요? 버렸어요. 언제 버리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왜 버리셨어요? 가지고 있어봐야. 대표님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통화를 하셔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내용 이후에 법사위나 뭐 국회에서 왜 좀 지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추적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학의 차관이 이제 간두어버리니까 물러가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 죽은 사람한테는 칼대는 게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더 있어요? 황교안 장관이랑 박상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경찰이 이걸 전혀 첩보를 주지 않았다,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근데 경찰 이제 대표님은 3월 초에 고위 간부로부터 동영상을 받았다며 이미 동영상도 다 확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보고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러니까 내사에 착수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어느 쪽이 좀 더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보세요? 검사라고 좀. 몰라서 물은 거예요? 어? 몰라서 물어서 나를 확인 사살 시키려고 그래.